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연기향토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연기향토박물관은 1996년 8월 15일 박물관으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박물관으로서의 규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수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관장님 여기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예. 벚꽃도 펴 있고 아주 그 경치가 좋은 곳에 그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그 박물관에 관해서 예. 우리 세종 시민이라든가 또 이 방송은 대한민국 또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PR을 이 박물관에 대한 PR을 멋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물관 이름을 연기향토박물관이라고 한 것은요. 네. 세종시 되기 전에 네. 연기군일 때 우리가 이제 그 완성했기 때문에 네.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네. 세종시의 그 역사와 문화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향토박물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은 그 선사시대의 유물서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에 또 네.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까지 네. 저희가 수집이 되어 있고요. 네. 총 3,400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예. 그 중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한 700점 정도가 네. 전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수장고에 저희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네. 향토박물관으로 진행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양반놀이를 그 연구하게 됐고요. 네. 그 계기는 우리 어렸을 때 놀던 모든 놀이들이 그 일본 침략 놀이로 이렇게 해오던 것을 네. 그 일본이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네. 못 놀게 했던 놀이를 네.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지금은 이렇게 보급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예. 이게 박물관 등록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물관 등록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또 박물관을 등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관장을 하고 계신지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박물관 하려고 그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 네. 처음에 제가 90년도에 그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네. 문화원 분규가 생겨서 아하. 그 당시에 새로운 문화원을 그 군수님이 만들고 네. 기존의 문화원은 그 폐쇄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급도 못 받고 사업비도 못 받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하. 이제 마을을 돌면서 네. 그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전설이나 유래나 이런 걸 그 수집하러 다녔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제 그 한 어르신이 우리 집에 가서 좀 얘기를 더 나누자 해서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집 아주머니가 네. 그 아마 다락을 정리하고서 그 족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걸 네. 이제 지저분하니까 그걸 태우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걸 깜짝 놀라서 그걸 달라고 네. 해서 집에 와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해서 이제 유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한 500점 정도를 모아서 네. 이제 그 당시에는 90년도에는 폐교되는 학교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폐교되는 학교 활용법으로 네. 향토박물관을 만들자 하는 것을 군수님께 제의를 했고 또 이제 모아온 500점의 유물을 이제 군에다가 기증을 했죠. 네. 근데 그 기증된 유물이 박물관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네.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생겨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네. 아마 그게 의원들이 박물관이 굉장히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네. 그걸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유물을 저한테 돌려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박물관을 하게 됐죠. 네. 아이고,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군요. 그, 여기에 지금
그렇게 많은 유물들을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뭐 기쁨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을 테고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많았었죠. 네. 그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제 사찰의 그 유물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어느 날 금남에 그 산 높은 암자를 조사를 하러 갔는데 네. 그 암자가 원래 그 옛날에는 서당이었었어요. 아주 유명한 서당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 서당이 폐하고 암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아마 스님들이 독경할 때 그 암자의 서당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글 읽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네. 그걸 그 없애기 위해서 고아 아이들을 몇 명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네. 하는 그 암자였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 가니까 그 아주 오래된 불상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더니 스님이 그 사진은 어렵다 해가지고 스님께 물 좀 한 잔 요구해서 그 물 들어간 사이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몰래. 네. 예, 그리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어느 날 그 암자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네. 라면을 한 2박스 사가지고 위로하러 갔죠. 네. 갔는데 그 다 타고 그 조그만한 창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불상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그 불상이 그 다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저는 혹시 그 불상이 그 오래된 불상이기 때문에 그게 안 탔으면은 전통 사찰로 등록을 하면은 정부에서 저를 지어주는데 네.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네. 빨간 도자기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을 맞아가지고 탔는데 철불이기 때문에 안 녹은 거예요. 네. 빨간한 철불을 갖고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철불을 이제 그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네. 하루는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그 철불을 갖고 와라 감정을 할 테니까 해서 이제 농협조합장님하고 군청의 관계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올라가는데 스님도 이제 가기를 원했지만 스님은 이제 비구니 스님이다 보니까 네. 또 그거 감정하는데 막 험하게 다루고 그러니까 제가 비디오를 찍는다 하고서 이제 그 올라갔거든요. 네. 그 올라가서 이제 그 감정을 받는 과정을 제가 비디오로 찍었어요. 근데 국립박물관 측에서 이게 고려 시대의 아주 귀한 철불이다. 이제 이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 이제 그 지정 신청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찰은 불났고 네. 또 이제 그 불상을 처음에는 이제 금남 농협 그 금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이제 조합장님이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깨림직하다 해가지고 마침 제가 그때 이제 박물관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에다가 저를 질 때까지 네. 보관을 좀 해야 되겠다 네. 해서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럼 한 달만 박물관에다가 보관하자 음. 해서 이제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각 기관 단체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불탄 그 암자를 돕기 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500만 원 정도의 그 성금을 걷어가지고 조립식으로 이렇게 좀 우선 겨울을 놔야 되니까 네. 그걸 추진해서 전달을 했는데 한 달이 딱 됐는데 스님이 불상을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절도 지지 않았고 네. 아주 터도 안 닦았는데 갔다가 어디다 놓으시나 해서 좀 더 있다 가져가시면 안 되냐 했더니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달라고 하니까 네. 그걸 줬어요. 네. 줬는데
한 열흘이 되니까 그 형사가 저를 잡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잡혀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불상을 갖고 가는 도중에 아마 이제 그 택시 기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런 불상을 요새 이제 가짜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스님이 가서 이제 그 불상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웃었는데 이 모양이 좀 달라졌다.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짜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인사동에 서울 인사동에 가서 감정을 했더니 가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건 우리 박물관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진품은 내가 팔아먹고 가짜는 이제 자기네를 돌려줬다 해서 그걸 신고해가지고 제가 이제 잡혀갔죠. 근데 그 누명을 벗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왜냐면 그걸 성분 분석해서. 그러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막 신문에도 나오고 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우리 박물관에 이제 말 그대로 쫄딱 망했죠. 네. 사람이 오지도 않고. 네. 그 사람들 간에 그 소문이 흉흉해지고. 네. 그게 이제 그걸 그 형사가 내가 비디오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보고 서울 국립박물관에 찾아가서 지금 있는 그 불상이 감정이 맞느냐라는 걸 대조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감정한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네. 이제 이런 거에 휘말리니까 아마 그 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했는데 네. 며칠 후에 그 성분이 나왔어요. 네. 이게 다행히 좀 일찍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는 한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50년 전에 만든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빌려왔으니까 저하고는 네, 관계가 아무 없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제가 누명을 벗고 헤어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애환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을 듯한데요.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그 유물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그 유물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애착 가는 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굴삭기를 운전하는 그 운전수가 어느 날 그 굴삭기를 하다가 뭐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네. 그 아이들 장난감으로 줬는데 네. 그게 연희 그 유물이 아닌 것 같다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동검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동검이 세형 동검하고 비파형 동검이 이제 발견되는데 보통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건 비파형 동검이고 비파형이죠. 네.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세형 동검인데 이 중국 동검이 가끔 발견돼요. 근데 그게 발견돼서 그 손잡이가 그 부러져서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 한 점하고 바꾸자 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게 귀한 건지 모르고 네. 이제 망설이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뒤주 하나를 주고서 바꿨어요. 네. 근데 그날 이상하게 우리 아들이 손이 다쳐가지고 그 우리는 아주 귀한 유물이 들어오면 꼭 식구들이 그 병이 나든지 다치든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연희 유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형 동검에 글씨 써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초유라고 그래서 네. 그 동검에는 앞뒤로 한 10개의 글자가 이렇게 이제 고대 글자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네. 아주 귀한 유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간 그 영남대학이죠. 영남대학의 전영래 박사님이 그걸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 집 와서 그걸 정밀 검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네. 저한테 책자를 주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물이 아주 귀한 유물로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죠. 그러시구나.
여기에는 그 많은 유물들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애장가는 그 유물 중에는 또 그런 그 보검이 하나 또 갖고 계시군요. 예. 자, 여기가 지금 그 놀이 공간, 놀이 기구와 관련해서 양반들의 그 놀이 문화를 전승시키는 그런 장소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시패놀이라고, 그게 이제 풍월패놀이라고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한시의 그 오원절구나 칠원절구를 갖다가 식구를 이어가는 그런 놀이인데, 이런 그 놀이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학습적으로도 그 학교와 연관해서 가르치면 좋겠다. 이 놀이를 통해서 한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한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그 양반들의 놀이였지 않습니까? 예. 또 이거 같은 맥락으로 보면 화가투 놀이도 있잖아요. 예. 화가투 놀이 같은 경우는 뭐 가투 놀이라고도 하고 뭐 시조 읽기 놀이라고도 하고 또 시조 연상 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화가투 놀이 같은 경우도 그 시조를 누가 더 많이 아는가, 이거에 대한 그 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놀이 같은 형태는 그 교육청에서 이거를 그 좀 링크를 해서 아이들에게 그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네. 우리 조 박사님이 그 양반 놀이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번도 안 계셨는데 그랬어요. 네. 역시 박사님은 박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양반 놀이를 연구한다니까 네. 사람들이 다 거부 반응을 했어요. 아하. 무슨 놈은 놀이가 양반 놀이 있고 병민 놀이 있고 네. 노비 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네, 받았는데 네.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전통 놀이라고 해왔던 놀이들이 네, 네. 자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제 36년 동안 일본은 이제 우리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하는 정도로 그렇죠. 문화 탄압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들이 거의 일본의 침략을 목적으로 우리한테 전해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놀이가 이제 딱지나 구슬치기, 네. 심지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그렇죠. 네. 다루마상가 고른데라는 일본의 놀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놀이들이 우리한테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 전통 놀이를 허락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윷놀이, 팽이치기, 연날리기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외국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우리 전통 놀이가 윷놀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소개하는데 근데 일본이 허락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놀이가 조선시대에는 아주 천박한 네, 네. 노비들이 놀던 그렇죠. 놀이였어요. 네. 그게 1933년에 사이토 총독이 각 학교에다가 그 시달한 그 이제 문화정책 그 시달문이 있는데 그걸 읽어봤더니 네.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의 우수한 문화를 모르게 하고 아주 천박한 놀이만 알려줘서 네. 조선의 문화가 이렇게 천박하니 일본의 문화를 동경하게끔 하라 하는 그 지시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로 봐서 아주 천박한 놀이만 우리가 놀게 했는데 이제 반면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화가투, 시패, 쌍육, 승경도 이런 양반들이 놀았던 놀이는 네. 다 못 놀게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막상 놀이를 하려고 보면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를 외워야 되고 한자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설상가상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네. 양반놀이의 매력이 학습이 겸비돼 있다 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양반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해서 그 과거 봐서 출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에 맞는 놀이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의 옛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역사 의식을 새로 좀 더 돈독히 하려면은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뭔가 조상들의 슬기를 좀 배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거 그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그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놀이문화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딱지치기라든가 구슬치기,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고무줄 놀이, 이것도 다 이제 일본 놀이문화에서 온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좀 교과서에 실어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놀이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문화말살 정책에 의해서 일본이 강점하기 위한 하나의 그 형태로 발전된 것들이라는 것을 좀 요즘 학생들에게 그 교육적 차원에서도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그 쌍용놀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쌍용놀이 같은 경우는 BC 3000년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놀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와서 이것이 그 흥행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행해진 놀이가 아니더라고요. 이 쌍용이라는 게 물론 뭐 여기 쌍용놀이하고 참 쌍용놀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의 그 따님이신 그 정소공주가 이거를 즐겨서 놀았다 해서 이게 유명한 놀인데 이게 충청도 하고 강원도 하고 경기도 여기서만 행해진 놀이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해원 신윤복 선생님께서 그 쌍용놀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평범한 옷차림의 그 여인하고 선비하고 그 놀이를 하는 그것들이 나오는 놀인데 이런 것들도 좀 오늘날 그 학과 과정에서 요즘 애들이 게임이라든가 뭐 이 컴퓨터나 또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 좋고 한데 이런 놀이 문화를 좀 접목을 시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네. 학교 갔다 오면은 놀지 말고 네. 공부해라, 네. 놀지 말고 일해라. 네. 이게 이제 놀이는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놀이가 학습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를 놓고 한번 놀이가 얼만큼 쓰이나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수학, 음악, 미술, 영어에도 네. 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놀이 문단이 들어가 있어서 네. 사람들이 놀이를 이용한 학습 그 목표를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놀이를 그 잘못하면은 아마 그 출세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도 주변 사람들하고 잘 놀아야 국회의원 되시지. 놀이를 잘 못하면은 그 우리가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너무 놀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하고 여기하고 그 소통이 안 됐다 이런 네.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놀이가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놀이 속에는 물론 그냥 단순한 재미라는 네. 의미도 있지만 네. 놀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학습을 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렇죠. 네. 또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기계화되고 네. 문화가 세계화라는 걸 찾다 보니까 네. 우리 거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네. 또 이제 사람 간의 어떤 정보다는 네. 지금 왜 뉴스에서 그러면 그 로봇이 네. 해야 할 일, 네. 심지어는 바둑 인간하고 로봇하고 바둑을 대회를 하지 않나 네.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좀 삭막해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뉴스에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게 아마 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하나의 병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쌍용 놀이를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네. 사실 우리가 세종시가 돼가지고 네. 그동안 세종이 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 세종시 거리에는 네. 뭐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없고 네. 또 세종시 해놓고서 세상에 으뜸도시라고 하니까 네. 무슨 놈 으뜸도시에 철근을 빼먹어서 뉴스에 나오고 네. 길거리에는 맨 쓰레기고 네. 주차 문제고 막 이러니까 네.
아마 으뜸도시에 흠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하는데요. 네. 저는 세종이 놀았던 놀이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난 일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세종은 처음으로 골프를 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때는 이제 골프라고 안 하고 타구라고 그랬죠. 네, 네. 원래 세종이 뚱뚱하니까 네. 아버지 태종이 살 빼려고 어. 타구 놀이를 시켰는데 네. 이제 세종은 타구를 하니까 이게 골프채 같은 채 갖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나무공을 집어넣으니까 네. 재밌어가지고 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시 뚱뚱해지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요새 타구놀이 안 하냐? 하니까 세종이 추워서 못 합니다. 해서 그 태종이 그러면은 춥지 않게 실내에다가 타구장을 만들어라 해서 최초로 실내 골프를 친 게 세종인데 네. 그리고 아까 정소공주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정소공주가 불행하게도 죽을 때 아마 내시를 이렇게 보내서 그 거동을 살피게 했는데 어느 날 내시가 오지 않으니까 네. 세종이 가서 알아봐라 했더니 내시 붙들고 하루 종일 쌍용놀이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네. 아마 박사님이 알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세종 시대에 놀았던 놀이는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도 아마 대왕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도 네. 백성을 생각하고 편리도 했지만 같이 놀아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대왕이 된 거고요. 네. 또 이순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불멸이 된 것은 이순신은 비 오는 날만 되면 승경도 놀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난중일기에도 많이 나오는 바둑도 두고 장비도 두고 네. 놀이를 아주 많이 한 게 이순신입니다. 네. 역사 인물들을 보면은 놀이를 잘하는 사람이 역시 역사 인물이 된다 하는 것을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네. 우리 조 박사님도 놀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잘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승경도 놀이라는 거는 이제 뭐 종경도라고도 하고 예. 또 다른 말로는 또 승정도, 예. 네, 종정도, 종정도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놀이는 보면은 그 조선 시대의 관직이 올라가는 그런 놀이인데 조선 시대 관리가 대략 한 3,8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300개의 칸을 나눠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양반 자제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관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념을 갖춰주기 위한 그런 놀이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놀이 문화는 정말 순수하게 조선시대 때 우리 놀이거든요. 보면은 그 성현이라는 그 학자가 그 용제총화에서 이거를 그 누가 발표를 했는지를 써놨어요. 이게 수필집인데 그 하륜이라는 분이 이제 창안을 한 거잖아요. 거기 이제 용제라는 거는 이제 그 성현 선생의 그 아우고요. 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그 현직의 그 공직과 연결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꿈을 좀 주고 희망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갖게 하는 그런 놀이 문화로 이게 승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승경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쌍육도 그렇고 네, 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지금 조 박사님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알고 계시지만 네.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의대한 게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우리가 세종이 만든 그 훈민정음이 그렇죠. 네. 몇 년도 누가 만들었다 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그 글과 말이 있지만 네. 그 중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건 오직 한글 하나 아닙니까? 네. 놀이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지금 네. 용제총화 말씀하셨지만 네. 용제총화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하륜이 만들었다 이렇게 그 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륜이 만든 이유가 사실은 놀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승경도는 그 중국에서도 있었고 네. 일본에도 있었고 네. 그 이전에도 그걸 놀았다 하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네. 놀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절구라고 하는 것이 네. 나무를 파가지고 곡식을 빻지 않습니까? 네. 그 아프리카에도 절구가 지금도 그럼요. 사용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절구가 우리가 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나무를 파가지고 그 찢다 보니까 우리는 절구가 되는 거고 그쪽에서도 절구인데 네. 이제 그 비슷한 모양인데 네. 중국에서도 벼슬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한 승경도 놀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하륜이 만든 승경도하고는 틀리거든요. 다르죠. 네. 네. 다르죠. 하륜은 원래 조선 초기에 이방원을 도와서 사실 조선 체계를 잡은 사람이 하륜이거든요. 그럼요. 네. 정도전이는 조선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왕자인한테 죽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하륜이 이방원인을 도와서 원래 이방원이도 개성에 올라갔다가 그 한양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륜과 같이 내려와 가지고 조선의 체제를 만들자 해서 이제 관제를 네. 고려 시대의 관제를 조선식으로 이제 개편한 것이 하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관제를 개편해 놓고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네. 그 알리는 방법이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님들이 그 놀고 있는 놀이를 보게 돼요. 네. 그분이 네. 그 스님들 윷놀이가 이제 성불도라는 놀이가 있거든요. 네. 그 육각형에 나무아미 탑을 써놓고 그걸 두 개를 던져서 나하고 무는 떨어지고 타하고 불은 올라가고 이런 놀이인데 그걸 보고서 야 저거다 해서 그 판에다가 벼슬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오각형의 윤목을 굴려 가지고 놀게 됐거든요. 네. 그 후에 이제 양반들 자제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그 많은 관직을 쉽게 외우게 되고 또 이제 아녀자들이 노는 이유는 우리 남편이나 아들이 그 관직에 올랐을 때 그 일을 좀 잘 해냈으면 하는 바람의 뜻으로 그걸 놀았고 네. 그 신분에 따라서 놀이가 틀려졌거든요. 네. 사실은 이 놀이가 그 인조 때에는 영모로 몰린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양반이 놀다가 네. 하인이 영의정 좌의정 하니까 우리 주인이 네. 그 영모를 했다 해서 나중에 그 문출을 해보니까 네. 정정도 놀이를 해가지고 네, 네.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됐다 네. 하는 걸 아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도 그렇죠. 네. 실록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TV 사극을 볼 때 자막이 없으면 못 봅니다. 네. 왜냐면은 그 관직의 높낮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걸 지금은 글로 써주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걸 모르는데 네. 근데 승경도 놀이를 많이 한 아이는 그거 안 써줘도 알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그 관직을 이제 오늘날과 대응했을 때에 그 사실 일치하는 게 많죠. 옛날에 과거는 이제 종종 구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급 공무원부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무슨 일을 하나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놀이를 통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조상들의 지혜가 네.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한 10여 년간 이거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화를 해봤지만 네. 아마 조 박사님만큼 아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주 종정들을 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아주 참 오늘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이 진짜 영광이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네. 그 지금 조금 전에 그 조선왕조 실록에 예. 실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선왕조 실록에는 또 그 저포놀이라는 예, 게 예. 또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저라는 거는 이제 그 가죽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포라는 거는 그 열매잖아요. 그 예, 부림의 예. 열매. 구들. 예. 구돌의 열매. 예.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놀이기구가 이제 그 저와 포로 만들어졌다 해서 그게 저포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께서 예, 예. 만복사 저폭이라는 그 설화를 그렇죠. 쓰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설화죠. 이 양생이라는 그 저 예. 노총각이 예, 예. 부처님하고 그 저포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포놀이에서 이제 부처님이 지니까
그 처녀귀신을 예, 이 환생을 시켜서 이 양생이하고 며칠간의 뜨겁게 사랑을 나누게 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사랑을 그린 그 설화가 바로 그 만복사 저폭이거든요. 오늘 네. 제가 질문을 하고 네. 박사님이 대답을 하는 것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도 보면은 그 해원 신윤복 선생님 저폭이 놀이도 또 있고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우리 양반놀이를 통해서 우리 그 지금의 현 세대 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놀라운 게 네. 사실은 쌍육 승경도는 네. 공공연하게 많이 그 기록에 나오지만 네. 저포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아무리 저포를 제가 만들어서 네.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가도 거기에 그 우리나라의 놀이의 대가가 앉아 있어도 그걸 몰랐는데 아니 박사님의 전공이 뭐죠? 저는 정치학이죠. 근데 정치하시는 분이 저포를 안다는 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저포는 그 기록이 미미합니다.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리고 노는 방법도 나오지도 않고 네. 오직 그 기록되어 있는 건 세 가지거든요. 네. 그 용제총화하고 또 김시습이가 쓴 만복사 저포기라는 네. 그 소설에 나오는데 네. 근데 그것도 그 거기 제목에 불과하지 네. 그 저포놀이가 무슨 놀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그 양생이 그 만복사의 그 부처님하고 이제 내기를 해서 놀았다 이런 네. 거에 불과했지. 네. 그렇게 저와 포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한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포는 제가 오래전부터 아주 고민을 하면서 이 진실이 뭘까 네. 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자로 볼 때는 네. 그 저가 가죽나무 저자고 네. 포는 구들포자예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아주 저기일 뻔했는데 왜냐하면 구두를 제가 그 부들이라고 해서 네, 왜 이렇게 부들, 소세지처럼 네. 그렇죠, 생겼잖아요. 생긴 거. 네. 그걸 뜯어다가 네. 이걸로 어떻게 저포를 만들까 하고 네. 집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놓고서 잠을 잤는데 이 방이 따뜻하잖아요. 네.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식구들 다 죽을 뻔했어요. 네. 이 부들이 네. 날리기 시작하면은 이 부들 하나가 방이 꽉 차요. 그래서 이 부들로 어떻게 놀이기구를 만들었을까 하는 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네. 제가 한학자를 찾아갔더니 그 한학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우편에 나와 있는 가죽나무 저 부들포 우리나라에 부들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네. 이 그 저포는 그 백제 시대 때 놀이거든요. 그렇죠. 백제 시대부터 왔죠. 그러니까 백제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부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는데 그걸로 어떻게 놀이기구를 만드느냐 그거를 찾아보면은 저자가 놀이죠. 포자는 놀이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놀이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놀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걸 지금 한자로 하면은 약간의 그 미스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 저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러셨군요. 우리 박사님은 그래도 그 남미 하나도 그 저기 한 걸 그 처음 말씀하시는데 양생을 끌어들여서 그 만복사 저포기를 쓴 김시습은 사실은 김시습이 살아있을 때가 조선 초기잖아요. 그렇죠. 조선 초기까지는 저포놀이가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저포가 중국의 그 놀이의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써놨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 놀이인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 중기 때의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대의 백제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놀았는데 아마 중기를 거치면서 말기에는 저포라는 놀이는 그 멸종한 그런 놀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놀이를 그 노는 방법을 좀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만복사라는 것이 남원에 있거든요. 네. 그 남원대학에서 그 광안루 그 춘향제 할 때 이제 남원의 대표 놀이로 그 저포놀이를 알리려고 아마 그걸 대학에서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대학이 이게 중국의 대표 놀이다 하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려서 그 저포놀이 자료를 찾았는데 네. 놀랍게도 중국 컴퓨터가 우리 박물관의 자료를 아, 처음 바로 그 사람이 네. 그 아연 실택하고 우리 박물관을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야, 저포놀이를 중국에서 쳤더니 어째 한국의 연기양투 박물관이 네. 나오더라. 그래서 네. 우리가 그동안 연구한 걸 알려주기도 하고 네. 이랬는데 저포놀이가 참 재밌는 놀이입니다. 네. 이 가족놀이로서는 네. 좋고요. 또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양반, 이제 이건 양반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백제놀이기 때문에 그 고대 놀이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지금 네. 박사님처럼 네. 그렇게 줄줄 그 놀이의 의미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는데 네. 그 세종시에서 저하고 같이 일을 놀이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그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로 저포놀이에서 온 것들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 논았다라든가, 그렇죠. 뭐, 독 썼다. 이게 이제 논았다라는 거는 횡재를 했다 할 때 이제 논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독을 썼다 하면은 자기 혼자의 그렇죠. 그 괴로운 일이 당하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놀이 문화가 사실은 그 빨리 그 양성화돼서 우리 후학들이 선조들의 그런 그 지혜로움이라든가 또 선조들의 그 풍월 또 감정 이런 것까지도 숨결 이런 걸 느끼도록 우리가 노력을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그 우리 그 세종대왕께서 그 타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놀이 중에 양반 놀이 중에 그 장치기 있지 않습니까? 짱치기라고도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거를 서양 애들이 갖고 가서 필드하키 그걸 만든 게 아닌가. 이거 우리 거다 이거. 그러니까 로얄티 내놔라. 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습니다. 아니 그 예가 있어요. 네. 이제 축구가 있는데 네. 축구의 종주국이 영국이거든요. 네. 그 영국은 한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를 그 식민지했던 그 나라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네. 그 인구를 발로 찬 것이 네. 계기가 돼서 축구가 시작됐다 네. 해가지고 축구의 기원을 만들었고요. 그 연도가 250년인데 네.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김유신 전에 네. 김유신이 김춘추를 네. 꼬여가지고 축국을 했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오죠. 네. 그래서 김유신이 신분을 자기의 그 문희라는 동생을 김춘추의 아내로 넣어가지고 이제 왕비를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네. 그게 1500년대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로 봐서는 그러면은 영국의 축구가 250년인데 네. 우리는 1500 됐으니까 종주국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 대열에 놀이는 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깬 게 중국이에요. 네. 그때 이제 기록이 중국에도 나오는데 네. 중국에서 축구는 우리는 1500년부터 했다라고 우겨가지고 네. 그 어떤 자료에는 축구의 종주국이 중국으로 돼 있어요. 네. 축국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은 세종이 타구를 쳐서 골프를 했다라는 걸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듣고 있지만, 네. 우리가 축구가 4강전에 아주 작은 나라가 그 2002년 4강까지 오르고 또 골프를 치면은
박세리가 세계적인 선수가 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 박세리도 사실은 세종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웃 공주에서 네, 네. 태어났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 그렇죠. 아버지가 활동했던 고향은 네. 조치원이고 아, 그러면 네. 여기에 보면 이 박세리 아버지한테 돈 꿔준 사람도 많고 한걸 보면은 그 세종이 사실은 놀이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참 이걸 연구하면서 음. 아 지역을 참 잘 선택했다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네. 이게 우리 조 박사님 그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조 박사님께서 얼른 잘 되셔가지고 저희도 좀 도와주시고 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 이제 이게 박물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그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의 그 우리 박물관을 어떻게 그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오는 사람마다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게 세종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아직도 연기냐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제가 왜 연기의 그 이름을 사실은 버리지 않냐면은 그 공주 향토회의 모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거기에 지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연기 사람들은 이렇게 고집이 없느냐. 네. 다방도 금방 세종다방이고 네. 하여간 온갖 것이 다 세종을 붙였는데 네. 아이 그 새들도 그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바라보고 죽는데 네. 그렇게 그 고향의 이름을 헌신자처럼 버릴 수가 있느냐. 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연기를 헌신자처럼 말 그대로 연기처럼 날려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박물관 이름을 네. 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음. 그랬더니 세종과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연기를 가지고 있어야 세종이 역사의 흐름이 연기에서 세종이 됐다라는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박물관이 비록 시설은 미미하고 그 가지고 있는 유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작에서 지금까지 그 세종이라는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네. 세종시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박물관을 좀 다녀가고서 이야기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지금까지 길게 나눈 그 전통 놀이가 네. 사실 우리가 뉴스 속에서 국정교과서니 민간교과서니 많이 떠들었지만 네. 교과서 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일제에서 벗어난 교과서냐 아니면은 거기에 그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네. 진실로 좋은 내용만 돼 있느냐 하는 걸 그 생각해 본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네. 저는 교과서 속에 있는 수백 개의 놀이 중에 네. 사실 우리 전통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불과 한두 개밖에 없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써 있는 내용이 없어서 네.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네. 우리 세종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짜 전통놀이를 알려줄 수 네. 있는 네. 그런 박물관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유,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교육청이라든가, 또 시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부 차원의,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그 연기향토박물관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그 왜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이 있죠. 네. 세종시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종시 사람들이 그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부산, 광주, 네. 춘천 이런 멀리 네. 있는 특히 서울 이런 데 사람들은 자주 찾아오는데 네. 정작 우리가 연구했던 세종의 놀이라든지 네. 또 이 지역의 그 뿌리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 네.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언젠가는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네. 네. 그 관심 속에 좀 우리 박물관을 이용해서 네. 박물관을 통해서 뭔가를 좀 배워갔다라는 소리를 듣게끔 네. 저희 박물관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연기향토 박물관, 옛 선현들의 숨결이 머무는 곳입니다. 또 많은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선시대의 양반놀이부터 행해지는 것들을 여기서 시연도 하고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좋다라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공휴일 날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세종시의 이런 특이한 박물관, 또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오셔서 함께 어울린다라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